먹고, 자고, 싸고. 생활 속에 답이 있다. 탈모의 참견. 참견. 안녕하세요. 탈모 치료하는 의사 김지연입니다. 이건석입니다. 신금지입니다. 오늘 사례자는요, 각종 질환을 달고 사시는 분을 제가 섭외해 왔습니다. 이분에게 맞는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서비스 직종에 근무하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여성질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었고 만성 위염도 있습니다. 20대부터 다이어트도 반복적으로 했었는데 번번이 실패하다가 몸도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점점 앞쪽에 머리가 비어 보였고 미용실에서는 앞머리에 숱이 막 없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됐습니다. 제 탈모의 원인이 다이어트 때문인가요? 아니면 몸 때문인가요? 다시 예전 머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요분은 정말 처음으로 저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있는 또 질환을 갖고 계시고요. 또 위염도 있으십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하고 저희가 사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면요. 호르몬 이상으로 남성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배란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다낭성 난소가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생리불순이나 난임뿐만 아니라 사실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대사증후군 빈도가 되게 높고 탈모도 사실 자주 발생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정말 조심해서 관리 잘 하셔야 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다낭성은 정말 또 탈모 자체가 동반 증상으로 있습니다. 탈모와 연관이 있는 질환 자체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식생활은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침으로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걸 드셨고요. 점심 먹기 1시간 전에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다. 사실 난 다이어트 약 먹으면 잠도 안 오고 입도 계속 말라서 별로인데 일단 먹기로 했다. 점심으로는 간단하게 보쌈을 먹고 더 이상 먹지 않았다. 근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 특징인 것 같아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이 기본적으로 되게 살이 찌거나 잘 붓거나 뭐 이런 맞아.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항상 다이어트하고 체중 관리 하시는 게 이런 건강 관리에 좋다라는 얘기를 사실 되게 집중적으로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이 있으셔가지고 되게 적게 드시고 늘 항상 되게 말라 있으시고 이렇게 다이어트에 대한 되게 강박이 있으신 분들이 또 반대로 많으신 것 같아요. 밤에 머리를 감고 잠들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혼자부터 그런 걸 또 물어보지 않으세요? 언제 머리 감으면 좋아요? 하루에 몇 번 감아야 돼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백 번 들은 것 같아요. 원장님은 근데 밤에 머리 감는 거 어떻게 얘기하세요? 흔히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셔 돌아오셨다면 밤에 머리를 감고 잘 말리고 주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맞아요. 밤에 머리를 감는 것 자체는 좋은 활동인데 사실 그게 핵심이 아니고 걔를 바짝 말리고 자느냐 축축하게 자느냐 이게 사실은 승패인 것 같아요. 축축하게 눅눅한 상태로 자면 균도 번식할 수 있고 자, 세균 번식이죠. 그렇죠. 온도가 이렇게 축축하면 차잖아요. 온도가 떨어지면 이 두피 혈액순환이 더 잘 안 돼요. 그래서 모발 영양 공급에 좀 타격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잘만 말리면 저는 차라리 하루에 한 번 감을 거면 저녁 감는 게 더 낫다고도 얘기해요. 맞아요. 아침보다는 사실 저녁에 우리가 두피 상태가 더 더럽고 이러기 쉬우니까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럼 다음날 기상은 8시 40분이고요. 취침이 이게 아침 7시 10분이시네요. 밤을 샌 건가요? 밤에 안 주무셨어요. 아, 어제 저녁을 먹지 않아서 아침부터 배가 고팠다. 간단하게 아침으로 두유를 먹고 중간에 다이어트 탕약과 알약을 같이 먹었고 점심으로 순두부찌개를 먹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먹었다. 그리고 저녁에 배고플 것 같아서 다이어트 약을 또 먹었다. 커피를 먹었더니 잠이 오지 않아서 휴대폰을 보다가 늦게 잠들었다. 사실 이런 거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가 음식 관리도 사실 중요하지만 탈모 관리에서 사실 가장 기본이 수면이잖아요. 잠을 잘 못 자면 탈모 되게 취약하기 쉬운데 뭐 다이어트약, 카페인, 거기다가 사실은 또 핸드폰 사용, 핸드폰에 이런 블루레이도 수면을 방해한다는 보고들이 되게 많죠. 요러니까 잠을 못 자고 탈모에 되게 취약해지실 것 같아요. 다이어트 약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긴장과 각성 상태만 막 만들고 제대로 영양 공급은 안 해주고 에너지가 너무 소모되는 패턴? 실제로 체력은 없는데 되게 과도하게 없는 힘 짜내서 일하게 만들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카페인이 그렇잖아요. 그 둘째 날도 역시나 좀 그런 상태는 보이고요. 또 수요일 날 가시면 전날에 밤을 새서 오후에 일어나셨고 그날은 또 밤에 늦게 4시 40분에 자셨네요, 새벽. 어제 밤을 새서 그런지 오후 늦게 일어났다. 약속이 없어서 따로 나가지 않았고 오랜만에 집밥을 먹었다. 오리고기랑 상추, 국으로는 감자탕, 밀키트를 먹었다. 몇 달이 났는지 화장실 4번이나 갔다. 그리고 밤에 머리를 감고 늦게
잠들었다. 이분은 어제서부터 지금 사실 수면 패턴이 좀 깨졌어요. 리듬 완전 깨졌고 먹은 게 거의 없어요. 전날 저녁도 별로 안 먹었는데 다음날 오후 3시가 식사예요. 다이어트형 탈모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걸 항상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당연히 머리에 영양 공급 줄어들고 하니까 모근 손상 생기기 쉬워가지고 그래서 공복이 이분은 너무 길다. 사실은 이게 좀 걱정이었어요. 다음날 목요일 넘어가면요. 이때는 좀 일찍 일어나셨어요. 11시 30분. 출근 후 아침 겸 점심으로 두유랑 과자를 먹었다. 저녁으로는 햄버거와 치킨 너겟을 먹었는데 오랜만에 밥이 아닌 걸 먹었더니 속이 더부룩하고 좋지 않아서 소화제를 먹었다. 집 갈 때 소화시킬 겸 걸어갈까 했지만 피곤해서 택시를 타고 왔다. 계속 상태가 안 좋아 구토를 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씻고 바로 잠들었다. 계속 속이 안 좋으시네요. 어제는 설사 오늘은 구토고 막. 만성 위염이 계속 있으시니까 그리고 식사도 사실은 되게 불규칙하기도 하고 이런 위 상태에서 사실 햄버거라든지 이런 튀긴 음식들이 당연히 소화 안 되실 것 같아요. 다음날로 보시면은요. 아침 8시 반에 일어나셨고요. 취침은 1시. 약간 뒤죽박죽이네요, 자는 시간. 아직 속이 별로라서 아침으로 간단하게 주스를 먹었다. 소화가 덜 된 건지 배가 고프지 않았다. 점심으로 된장찌개를 먹었고 다이어트 탕약 1번, 저녁으로는 핫도그를 먹었다. 11시쯤에 20분 정도 걸어서 집에 갔다. 그날 된장찌개 먹은 거 잘했네요. 걸어서 집에 간 것도 잘하셨어요. 이분 생각보다 되게 운동량 없으시거든요. 이 정도밖에 안 먹고 이렇게 다이어트약 먹고 하면은 운동할 힘도 없을 것 같긴 해요. 아침에 저는 주스 먹으신 게 주스 좋잖아요. 왜 네. 아침에 건강에 좋은 주스. 근데 문제는 위장 환자들한테 저는 아침에 찬 거 들어가는 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찬 음식, 그죠? 차라리 죽이나 미음 같은 거 드시는 게 더 좋았을 텐데. 토요일로 또 가볼게요. 오늘은 출근하는 날이라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났다. 8시 40분에 일어나셨네요. 하루 종일 바빴고 배고프지 않아서 간단하게 돈가스 김밥 한 줄을 먹었다. 주말은 다이어트 약을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만의 치팅데이라서. 그래도 평소에 안 먹다가 먹으려니까 많이 먹지는 못했다. 문제는 드신 음식이 제가 봤을 땐 다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에요. 김밥 되게 건강한 음식으로 보잖아요. 건강하긴 건강한 음식 맞거든요. 근데 이게 뭉쳐갖고 되게 찰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소화 잘 안 돼요. 다 소화가 힘든 음식만 드셨어요. 아침엔 또 찬 주스 먹고 또 감자튀김 이런 거, 기름진 거. 그리고 주말은 다이어트 약 먹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지금 주중에 반은 소화가 안 돼서 다이어트 약을 안 드셨어요, 사실. 치팅데이에도 김밥 하나 햄버거 하나 드실 거면은 다이어트약 안 드셔도 되지 않아요? 그죠? 되게 소박하지 않아요? 햄버거는 조금 그런데 다이어트약 안 먹어도 이 정도만 먹는 거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다이어트약을 굳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소화 상태인 것 같긴 한데 소화 잘 되는 있어서. 음식의 메뉴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솔루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드릴 거예요?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의 특징이 사실은 잘 붓고 살이 찌기도 쉽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탈모에 좀 안 좋거든요. 이렇게 다이어트에 대한 되게 강박이 심하고 안 먹는 거에 대한 너무 이런 것들이 심하고 하시면은 그건 탈모의 소식이 더 안 좋으세요.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법을 루틴을 자기가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 기본은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운동이 시작이에요. 지금 만성 위염도 위장 운동이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활동인데 몸을 많이 쓰면 쓸수록 사실 위장 운동도 도움 되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초 대사량 이런 것들 눌려줘야지 사실 기본적인 식사량 고르게 영양 충분히 하시면서도 다시 살찌지 않게 유지가 가능하시거든요. 근육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 병행해서 운동을 꼭 하셔야지 건강한 탈모 관리 아니면 건강 관리의 시작인 것 같아요. 원장님. 운동도 필요하고 지금 다낭성 난소랑 이제 위염이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식단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먹는 양은 조절을 잘 하고 계시지만 먹는 음식의 종류는 조금 아쉽다. 건강한 식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대 중반이면 이제 한참 외모에 신경 많이 쓸 나이잖아요. 진짜 보이는 곳의 아름다움 너무 중요하죠. 외모 너무 중요한데 저는 좀 보이지 않는 곳에 아름다움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너뷰티. 네, 이너뷰티 진짜. 이게 30대, 40대 되면 그 이너뷰티가 뚫고 나와요. 안쪽에 상태가 뚫고 나와요. 탄력이 무너지고 안색이 막 죽거든요. 그 상태 되면 이제 돈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걸 좀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저는 생활 관리로 고쳐질 수 있는 단계 넘어간 것 같아요. 구토라고 이제 배탈이 나서 못 먹을 정도가 됐고 실제 많은 양을 먹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당장 이제 건강한 운동을 하고 식이 조절을 해서 나아지길 기다리기엔 사실 너무 많이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꼭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탈모 치료도 정말 관심 있으시다면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보세요.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또 봐요.